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또 조금 올라오는구나. 아유, 유가 좀 지겹다, 이제, 근데.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그 GTC죠? 이거 GTC. 제스마. 삼성 파운드리. 뭐, 추론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침에 이슈가 되고 있죠. 어제 유가 100불 찍을 때도 아니요. 어제도 유가 눈치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10시 이후에 좀 내려왔던 이유가 유가 때문이었어요. 물론 어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강한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오늘은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전 닉스는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참고로 현재 유가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오늘 시간에부터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일단, 누차 얘기하지만, 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전 정해놨거든요. 제 시각을. 정해놓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바이오 양축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반도체는 어떤 리스크 프리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변수에 강한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반도체는. 바이오는, 코스닥 신고가를 만들 섹터고요. 지금 변수라는 건 전쟁이고. 그래서 이 양대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어제랑 오늘은 계속 반도체 쪽,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은 일정 이슈도 있는 거죠. GTC라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요 일정 이슈도 있는 거고. 참고로 이제 그 베라루빈인가요? 베라루빈에 이제 소캠이 들어가죠. 어제 보면 심택이 좀 강했잖아요. 뭐 그런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연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아침에 기사 본 거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기할 수 있다 정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연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게 뭐 호재는 아니잖아요. 일단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니고 질문들이 또 많으시네. TMC 보셨나요? 네. TMC 좀 짜증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TMC 월요일에 빠지면 사야지 하고 관종에 미리 넣어놨었고, 실제 어제 빠졌죠. 근데 너무 들어올리지를 못하고 너무 물량에 짓눌려서 오늘 봐야지 했더만 상한가가 버렸네. 저 금요일부터 TMC는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제 오버행 풀리는 날이었어요. 어제가 오버행이 풀리는 날. 근데 생각보다 오버행 물량도 적지는 않았고 하루 종일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봐야지 했던 게 좀 아쉽네. 참 음봉에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식을 보면 노리고 있던 것도 그냥 이게 바디가 큰 음봉이 나오면 내일 봐야지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또 맞는 거기도 하고요, 원래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변칙적으로 유수 띄워가지고 상한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FMC가 내일인데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FMC는 지금
이제 점도표라고 하나요? 점도표상 지금 사람들은 이런 거에는 좀 별 관심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점도표상 보면 올해 한 번 금리 인하가 현재 컨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FOMC에서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그 발언이, 파월의 발언이 어떤 뉘앙스로 바뀌는지에 관심이 일단 많을 거예요. 그쵸? 파월은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했잖아요. 나오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CPI는 전쟁 이전 지표고,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할 CPI는 전쟁 이후 지표가 되겠죠. 어떤 물가나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되는 거는 유가가 레벨 자체가 올라와 있으니까. 유가가 지금 95불대 이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걸 텐데. 근데 애초에 이게 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점도표 자체가.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그 케빈 러시였나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6월에 취임하는 거 아닌가요? 케빈 러시. 파월의 시대는 이제 지금 막바지잖아요. 물론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6월에 취임하는 사람이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전쟁 이슈도 있긴 한데, 전쟁도 있지만 인사철이라서 더더욱 관심도가 하락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FOMC가. 어차피 좀 있으면 사람 바뀔 텐데.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이제 윗선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차피 전반적인 정책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바이오는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예. 바이오는 사실은 사야 된다고 보고,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지난주부터 저는 오히려 지금 제일 시장에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액티브 ETF 펀드인 것 같아요. 식스진 아주 좋게 보죠. 아주 좋게 보는, 광통신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저는 정작 이쪽에서 큰 수혜를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KMW 오늘 급등했죠. KMW 오늘 급등했고, 작년에 이거 14,000원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14,000원에. 작년 말에. 당연히 좋게 봅니다. 이쪽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쪽 통신장비 쪽은 여러모로 좋아요. 광통신이라는 이제 키워드도 좋고, 어떤 성장에 대한 키워드도 좋고, 얘네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주파수 경매에서 떨어져가지고 사실 많이 빠졌던 건데, 올해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 예, 또 주파수 경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가는 오랫동안 소외됐고, 여러 조건들이 지금 합쳐졌잖아요. 근데 오늘 뭐 TMC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TMC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제 밑꼬리만 더 이게 어제 양봉전환이나 뭐 혹시 도지나 이렇게 됐으면 저는 어제 샀을 거예요, 아마. 농담이 아니죠. 왜냐면 이날 관종에 넣어놨거든요. 이날이 500 나오는 날이니까. 보통 500 받아먹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으면 샀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 보자가 된 건데,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뉴스가 떴죠. 네, 뭔 뉴스가 떴죠? 광케이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광통신 하면 그냥 환장합니다. 무조건 광자 들어가면 광통신 이러면 그냥 야 좋은갑다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광통신 이래가지고 지금 상한가 붙인 거예요. 그냥 좀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식스지는 당연히 그래서 좋게 보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통신 장비주에서 제일 셌던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대한광통신인데, 야, 이것도 회사 이름이 광통신이라서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고. 이게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 마이너스 40%예요? KMW? 대체 언제 산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들고 가도 된다고는 봐요, 사실은. 들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예전에 물렸다? 이럴 때 물리셨나? 많이 올랐는데, 얘 지금 바닥에서 5배 올랐거든요? 6,000원대에서 5배 올라서 지금 3만원대가 됐는데, 예. 여튼 위로 더 열려있기는 합니다. 단기 상승폭이 조금 세기는 해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조정받아도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전 통신 쪽은 있다고 봅니다. 광통신이랑 키워드가 너무 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WCP는 뭔데 자꾸 이거 2차전지 아니에요? 2차전지잖아. 어또 흐름은 좋네. 액티브에 편입됐어요 이거. 자, 제가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그 액티브 펀드요, 액티브 펀드. 자, 저는 오늘 이제 티움바이오 전부 입결을 했는데, 티움바이오 오늘 다 팔았거든요. 아까 상승 VR 걸리고 8,000원대 중반 해가지고 이제 다 팔았는데, 이거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났을 거예요. 뭐 적게는 한 20%? 근데 이제 얘도 보면 포인트가, 오늘 또 ETF 2개 상장한 건 다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세차 한 6,600억 원 계산해서 8,500원 보니까 한 30%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상승 VR 걸리고 이때인가요? 이때 여기가 상승 VI고 상승 VR 걸리고 나서 제가 팔라고 했기 때문에 다 여기서 이제 파셨을 텐데, 물론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거 좀 특이합니다. 얘가 ETF에 들어갔어요. 시총이 2천억 밖에 안 되는데 특이하게 얘가 ETF에 편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요거 요게 이제 오늘 상장한 미래에셋증권 그 바이오 ETF입니다.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아니요, 그냥 움직임이 특이해서요. 예, 움직임이 특이해서 티움바이오를 보던 건데, 자, 요 오늘 보면 리가켄바이오가 움직임 좋죠. 이거 오늘 상장한 ETF인데요. 얘가 편입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쵸? 그리고 뭐 쭉 있는데, 특이한 건 이제 뭐 시총 큰 거야 뭐 당연히 있겠거니 하겠는데, 이 끄트머리에 티움바이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 이게 좀 특이하더라는 거죠. 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좀 특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Y바이오는 이제 지금 신고가 가고 있고, 최근에 인투셀도 여기저기 편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코니테라 이건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고, 3빌리언도 진짜 특이한 게 얘는 뭐야, 의료 AI인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술 이전 바이오인데. 그다음 넥스트 넥밤에도 좀 특이하긴 하죠. 얘도 매출을 내고 있는 온코닉 같이 실적을 내고 있는 순수 R&D 바이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넥밤에도 좀 껴있고, 아마 이제 편입 비중은 적을 텐데 얘네 뒤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특이한 게 많더라. 그 앞단에는 우리가 다 암직한 종목들입니다. 시총 큰 것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여튼 이런, 근데 이제 저 액티브 ETF 관련돼서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ETF가 지난주부터 계속 회자되는데, 계속 체크하고 동향 파악하고 편입 종목 확인하고 이런 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한 발 늦더라는 게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편입도 하고 편출도 하고 뭐 하잖아요. 우리는 다음날 확인이 돼요. 네,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다고 아침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편입을 했어. 오, 많이 편입했네? 다음날 아침에 사. 뭐 운이 좋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면 편출했어. 지금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지금 이미 저는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여기저기서 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ETF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얘네가 일단 들어오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 얘네가 빠지면 무조건 주가는 빠져요. 예, 이게 참 여러모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약간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액티브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 아, 얘네 더 사는구나. 갑자기 막 빠진다? 아, 얘네 좀 파는구나. 이런 해석도 지금 가능한 수준이 됐거든요. 이게 ETF, 이 규모가 커서 그래요. 시세에 자꾸 영향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그 변동성의 정도가 조금 감소는 하겠지만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런지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얘 움직임 좋은데 해서 보면 결국 나중에 지나서 보면 액티브 ETF가 사서 움직임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요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유, 씨. 종목을 봐가면서 해야겠다. 에이. 잠깐만요. 아직 오늘 매수를 안 했는데, 제가 오늘 매수하려고 하던 게 아까보다 조금 올라가가지고, 좀 정확히 또 다 해놔서. 자, 어쨌든, 뭐, 그렇구요. 확인, 확인해보세요. 차바이오텍 샀는지 안 샀는지. 저거, 뒤져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최근에 걔를 많이 샀었더라고요. 오늘 이제 상장한 하나 쪽에서는 이 시어스를 많이 샀었더라고요. 시어스가 왜 이렇게 V자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V자로 올라왔잖아요. 시어스 테크. 이거를 많이 샀죠. 휴림 로봇도 샀던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휴림 로봇도 올랐네.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종목도 최근에 계속 움직이지 않았나요? 뭐 오늘 빠진다고 이게 얘는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남산 알루미늄 이런 거. 근데요, 그 전쟁 때문에 막 원자재 가격 튀고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실제로 이제 트럼프의 주장대로 전쟁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순간 유가는 급락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변수 때문에 유가가 계속 그 위로 올라가려는 게 있는 건데 아직은 이건 진짜 트럼프 손에 달려 있어요. 트럼프가 전쟁 끝나는 순간 유가는 예전처럼 60불까지는 아니어도요. 뭐 길게 보면 60불까지 또 갈 수 있고 바로 일단 충격을 받을 거예요. 사실 다른 원자재도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이런 거는 저는 테마주로 판단을 합니다. 예, 테마주로 좀 보고요.
자, 이제 종목들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11시 반부터 이제 제 개인 유튜브를 해요. 좀 이제 11시 30분부터 대략 한 12시까지 개인 유튜브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요런 거 말고 개인 유튜브에서 유튜브 따로 컨텐츠 생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 라이브가 아마 93회 정도 했을 거예요. 이제 현재 93회? 뭐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면 100회인데, 이때부터는 수시로 컨텐츠 생성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전 시간을 안 정해 놓을 건데요. 주말에 정해지지 않은 그냥 랜덤한 시간에 라이브를 할 겁니다. 1시간씩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말에, 그러니까 구독을 해 놓으시면 알림이 뜨겠죠. 그래서 뭐 일정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재방송을 보시면 되고,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주말 동안 또 여러 일들이 요즘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후반부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11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문자반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안 할 겁니다. 예. 종목 노출 때문에 노출이 심한 것 같아서 이건 안 할 생각입니다. 이건 안 할 생각이고, 이거 무슨 공지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반 분들은 비중 축소 가격이나 전량 매도 가격을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이상 엄수해달라 또 좀 요청을 드릴 거고, 그리고 종목이 올라올 때는 중간 문자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작전에서는 예전처럼 편하게 종목들을 그냥 얘기할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많이 얘기할 생각입니다. 좀 많이 얘기를 하면, 좀 많이 얘기를 하면, 일단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하고, C도 얘기하고, D, E, F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제가 뭐 매매하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러면 내가 뭐 매매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회원들도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것도 좀 덜 할 거고. 이게 시장 얘기하고 섹터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면 당연히 제가 매매하고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종목을 얘기하면은 그 중에 하나 있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채팅창에 종목 노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보통 회원분들이 그냥 알아서 노출할 때가 더 많으니까요. 아셨죠?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봐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게요. 저는 오늘 사실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오히려 이쪽이거든요. 태양광 이쪽. 전 태양광 이쪽이 가끔가다 이 종목 너무 좋다고 얘기는 드릴게요. 가끔가다. 제가 저번에 이 종목은 한번 잘 보셔라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종목이 DSC 인벤 것 같거든요. 이거는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그냥, 야, 이 종목은 여러분들
꼭 보세요 하면서 대놓고 얘기했던 게 이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DSC 인베 그 밑에 있을 때 1월 달인가 기억하시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찝어드리는 거는 가끔만 할게요. 그래야 더 가치가 있지. 뭐 맨날 찝기도 그렇고. 1월 달에 아마 이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잘 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희도 실제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죠. 일찍 팔아가지고. 그쵸? 먹고는 나왔는데. 신성이 엔진은 이제 그런 이제 본업에서의 모멘텀도 있고, 아, 이거 누가 얘기해줬지? 나 이거 누가 얘기해준지 알겠다, 이거. 이거 이모시기가 얘기해준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얘기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들었으니까. 이모시기가 얘기해준 거죠, 이거. 이거 본업 모멘텀도 있고요. 태양광 수혜도 있죠. 뭐 좋죠. 얘기해줬죠, 이거. 얘기해줬을 거야, 아마. 차트도 이뻤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저게 진짜 클린룸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태양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태양광으로 가는 거고, 하나솔루션, 레이크머티,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많이 참 얘기 드렸던 SK 이터닉스, 최근에 금양그린파워도 움직임 좋더라고요. 오늘은 뭐 CS 베어링, CS 윈드까지도 모두 한 묶음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게 오히려 장중에 더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반도체는 사실 어제도 움직인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되는 건 있어요. 오늘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되는 건 없지 않아 있고. 삼성 파운드리 관련 종목 센데, 삼성 파운드리 하면 1바따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아는 두산 테스나거든요. 1바따는 무조건 두산 테스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는 공식이 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 나오면 뭐 얘기 나오면 이게 딱딱 정해진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삼성 파운드리, 두산 테스나.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산 테스나가 너무 많이 오르면 보통 사람들은 뭘 보냐면 디자인 하우스를 봐요.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 가온칩스, 에이지테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최근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세미파이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본다고요. 근데 이제 얘네까지도 부담돼서 못 사겠는데, 그는 뭘 보지? 에서는 이제 종목이 좀 분산이 되죠. 거기서부터는 좀 종목이 분산이 돼.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두산 테스나와 디자인 하우스, 이거는 약간 이제 자동 반사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으면 3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처럼 공식이에요, 그냥. 뭐 이유 같은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식인데 뭐. 삼성 파운드리, 두산 테스나, 디자인 하우스. 공식. 그러니까 제가 저 뒷단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건, 굳이 이제 소재단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이제 소재단까지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동 반사격으로 움직이는 그쪽은 아니고, 디자인 하우스요?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고요? 좀 머리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들,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거 어떻게 설명 못하겠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따가 이모시기 대표님한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종목만 얘기하면 가온칩스, 에이디테크 이런 거예요. 맞아요. 설계만 해주는 거, 설계. 디자인만 해주는 거지. 어떤 팹, 공장을 갖고 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더 간결하게 잘 해주시네.
내가 저 설계라는 단어가 지금 사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얘기한다고 한 건데. 맞아요. 예. 저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파드도 비슷하죠. 아, 욕 먼저 받고. 요 바이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바이오. 바이오 얘기는 거의 매일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바이오는 되게 호불호가 확실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바이오는 확실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가요. 이거는 뭐 이제 이것도 약간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과 같은 거라고. 그럼 바이오가 지금 뭔가 종목별로 엇갈리고 본격적이지 않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면 그래서 지수가 아직 신고가를 못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지수가 결국 어떤 일단의 과정을 거쳐서 고점을 치고 간다라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올라갈 때 어마무시하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코스닥이 저는 많이 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것들이 갈까를 좀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맨날 얘기했던 종목들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어떤 종목들이냐면, 뭐 D&D 파마텍이 있고, 오름테라가 있고, 에이프릴이 있고, 티슈진이 있었죠. 아마 최근에 강조를 했던 건 요거 4개일 거예요. 기억하시죠? 최근에 강조를 했던 건 요거 4개일 텐데, 냈다 좋아요. 예. 냈다 사실은 좋습니다. 냈다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섹터로 우후죽순 다 움직이는 시점이 그렇게 자주 있진 않거든요, 바이오가. 그게 자주 있진 않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게 나오면 얼마나 셀까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의 포텐셜을 되게 높게 보는 사람이라, 그 자주 있지 않은, 바이오가 우후죽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걸로 보는 입장인 거죠. 그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다 보니, 바이오는, 그러니까 진입을 해서 내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보다는 먹을 때 룸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죠. 제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개별적으로 좋은 것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근데 얘네가 지금 최근에 보면요. 오늘 D&D도 빠지고 오름테라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빠진다고 안 좋냐?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거죠. 얘네가 공통점은 ETF 액티브죠. 액티브 ETF 편입 종목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수급에 좀 영향을 받는 건 지금 있어요, 보니까. 아니요, 저도 바이오로 심하게 되어본 적도 있고 심하게 벌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어떤 섹터라는 건 저도 잘 아는데, 근데 이제 그 이게 다 시총이 조단이라서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공부도 좀 필요하죠, 당연히. 또 필요한데 저런 바이오들 제가 Y바이오도 이게 제가 매매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Y바이오는 이거 결국 신고가 같잖아요. 결국 신고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가 차익 실현을 했다가 또 사기도 했다가 근데 그 수급 때문에 변동이 생기는 게 솔직히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요즘 보면.
바이오도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많고 지금 보니까 조금 거슬리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수급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아까 어떤 분이 에임드 바이오 얘기하시는데 에임드 바이오도 좋아요. 근데 이제 보면 에임드 바이오도 대표적으로 지금 요 ETF 수급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얘가 오버행이 언제 풀렸냐면 이날 풀렸어요. 3월 4일날 오버행이 풀리면서 20%가 빠집니다. 마치 TMC 어제 빠지듯이. 그리고 오늘 TMC 상한가하고 얘도 오버행 다음날 오늘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올라왔었죠. 그리고 어제 오늘 ETF 그 액티브 ETF에서 일부 편출되면서 또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ETF 수급으로 자꾸 주가가 만들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회사 자체는 좋죠. 이거 삼성에서 스피노프한 회사잖아요. 삼성바이오에서. 근데 시총이 4조예요. 시총이 작진 않더라고요. 이거 ADC 하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ADC 하는 기업 뭐 잘 아세요? 리가켄바이오 아니에요? 리가켄바이오가 ADC 선두 기업인데 현재 시총이 한 8조 되죠. 리가캠 8조, 에임드 4조. 뭐 리가캠이랑 비교해서 싸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얘는 이제 티어 그룹이고 이만큼 가긴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에임드도 위로 열려는 있다고 보는데 막 2배씩 열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뭐 열리면 한 50% 정도는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알지노믹스가 이제 에임드랑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잖아요. 알지노믹스 좋아요. 좋은데 얘도 오버행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 내일 오버행인데, 얘 내일 오버행입니다. 알지노믹스. 얘는 내일 이제 오버행이라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 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RNA 치료제 쪽에서는 독보적이에요. 얘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RNA 쪽에서는 얘가 독보적이고, 시총은 그거 치고는 아직 3조도 안 되니까 2조 7천억? 뭐 그렇게 비싸다고 전 느껴지진 않는데, 문제는 내일 오버행이 나온다라는 거. 뭐 다 비슷하죠. 오름테라? 전 오름테라는 굉장히 좀 업사이드 크게 보는데, 이유는 얘도 시총이 2조 7천억 정도 돼요. 2조 7천억. 아까 에임드가 4조였고 리가캠이 8조였잖아요. 리가캠이랑 에임드는 ADC 방식이죠. 얘는 DAC 방식이라 ADC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DAC에서는 이제 저 항체 치료제 쪽에서는 새로운 모달리티라고요, 저게. 저 DAC 방식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이터 발표 한 번만 이어져도 이런 것들은 레벨업이 확 돼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은 간밤에 서클이 거의 9%? 10% 가까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서도 한 2, 3% 올라가는데 최근에 서클이 계속 올라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그러면서 아침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주들 또 일부 반등을 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주들도 그렇고 오늘 보면 로봇주들도 약간 그렇고, 로봇주는 사실 최근 한 2달 동안 제일 많이 빠진 섹터는 전 로봇주 같거든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빠졌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로봇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주도 사실 올라간 거 하나도 없이 빠지기만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조명을 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그 이란과의 전쟁 이슈가 약간 이슈의 어떤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GTC 관련돼서 막 움직였던 것들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슈가 하나 시장에 딱 던져져가지고 이게 파급력을 나름 보여준 것이 최근에 거의 없었거든요. 되게 국소적인 거 말고는 시장 전체에 파급력을 던져준 이슈가 없었어요, 최근에. 다 전쟁 이슈에, 유가 이슈에. SOS래? 예. 여튼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됐나?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 탐모. 네, 됐어요. 전쟁 끝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역시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리스크, 불확실한 변수,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해뒀다가 나중에 주식을 사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전략 자체가 지금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일으킨 거라 트럼프의 그 변화무쌍한 무빙을 감안했을 때 어느 순간 뭐 상당수의 에쿼티 자산들이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 지금 갑자기 전쟁을 끝내버려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시장이 급등을 하고 이런 리스크도 사실은 있다는 거죠. 주식을 다 파는 것도 리스키하다는 거죠. 전 바이오주들 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긴 어려운데 저렇게 종목을 툭툭 찍으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시총 상단에 있고 ETF 펀드들이 관심이 많고 한 바이오들은 다 들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다 전반적으로 들고 가도 된다고 봐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그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고 결국 뭐가 어떻고 뭐 이가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결론은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결론은 일주일 넘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다고요. 이게 전쟁 났던 첫째 주예요. 이게 이 봉 크기 봐요. 바디가 다 길잖아요. 떨어질 때도 무섭고 반등도 무서웠어요. 이게 이제 둘째 주인데 둘째 주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갭만 그냥 동반됐던 지금 이번 주가 셋째 주인데 셋째 주는 사실 장중 변동성이 더 오그라들어 있어요. 코스피는 더 심해요. 이게 전쟁 첫째 주에는 바디가 다들 이렇게 컸는데 둘째 주는 어때요? 이게 갭만 발생하잖아요. 바디가 거의 없어요. 다 도지처럼 형성이 돼요. 그냥 무빙은 이제 대외 변수에 따른 갭밖에 없는 거고요. 뭐 지금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변동이 줄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전쟁을 막 그쵸 거세게 몰아붙인다? 라는 변수도 사실 있어요. 이것도 뭐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아 이거 좋더라 진짜. 근데 이거 사실 LS 그룹이 보면 이제 이거는 이런 거는 실적 보면은 주게 안 돼요 매매가. 실적 보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뭐 한 3만 원까지는 보실 수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LS 머티 뭐 아니면 LS 마린 솔루션 이런 거. 근데 다 좋아요. 흐름도 좋고 어떤 키워드도 괜찮고 좋습니다. 좋죠. 자, 종목을 한번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데 요거를 잠깐만 이거 어디 갔냐? 아니요, 저 수익률로 하지 않습니다. 차트 보고 합니다. 수익률을 보고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단타 칠 때 가끔 수익률을 보고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뭔가 의미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자, 그 회원분들 문자 하나만 나갈 거거든요. 잠시만요. 잠깐 이미 타이핑 쳐놓은 게 있어서 꼭 분할 매수 하시고, 예, 문자 하나만 좀 나갈게요. 야, 이거 왜 안 되냐? 예, 문자가 하나 나갔을 거고요. 분할 매수 하십시오. 이거 좀 닫아놓자. 아니, 그 와우 HTS를 제가 거의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와우 HTS 회원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한 분 때문에 와우 HTS 푸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와우 HTS 한 명이어가지고. GTC 관련주 뭐 굳이 따지면 뭐 GTC 관련주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러저러한 거 고려한 겁니다. 예, 이러저러한 거 고려를 한 거고.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섹터는 어제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바이오랑 이쪽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아 지금 시장이 바로 여기서 코스닥을 신고가를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아 배드가이님 회원인 줄 알았네 심지어.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GTC의 핵심주는 아니죠. 근데 이게 보면 젠슨왕이 얘기하는 건요. 혹은 이제 GTC는 이제 결국 젠슨왕 행사잖아요. 근데 사실 젠슨왕이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가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익절을 하고 나온 것도 바이오기는 한데. 그리고 IT도 사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야, 저건 좀 짜증난다. 아, 지금 가격을 지금 봤네. 아, 아침에 치고 나갈 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씨, 너무 잠깐이었어. 저건 좀 짜증나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지금 반도체도 보면 이제 음전된 것도 꽤 많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음전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좋은 종목들이야 또 올라오겠지 뭐.
화장품이 올라왔나? 화장품은 요즘 아예 안 보는데. 아유, 이게 추억의 달바. 아직도 15만원이네요. 아, 올라갔다 내려온 거구나. 아직도 15만원대. 근데 제가 달바는 제가 화장품을 안 쓰니까 몰라가지고 주변에 좀 막 물어봤었거든요. 달바 글로벌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좀 물어봤는데 반응들이 별로던데, 제 주위에서는. 뭐 제품 가격 대비 반응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뭐 제가 안 쓰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서 바이오가 신통치 않다. 아, 달바 진짜 별로 맞아요? 뭐 아무튼 제 주변에선 다 별로라고 하긴 했어요. 뭐 제 주변이라고 해봐야 제가 원래 알던 사람들과 아나운서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라고 했으면 진짜 별로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APR은 그 얘기 많이 하던데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메디큐브? APR이 메디큐브. 이게 메디큐브인데, 제품은 좋대요. 예, 제품은 좋은데, 이거 제품은 좋은데, 뭐,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고, 야, 이거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제품들을 이름만 알지 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 화장품은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예전에, 요 아이패밀리 SC라고, 요거, 누굽니까? 채시라 남편. 채시라 남편이 이거 색조 화장품 만든 브랜드잖아요. 이거 상장 초기 때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상장 초기 때 제가 이거를 뻔질나게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이거 올리브영의 그 색조 화장품. 근데 이거는 반응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생각보다. 이 시총도 되게 작았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주가 보니까. 미스트 쓰면 더 건조해져요? 여튼 종목들이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 중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하면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여행 관련주들, 뭐 카지노 이런 거 보기는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신경이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 만한 여력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볼 만한. 제 입장은 약간 그렇습니다. 여력이 안 돼요. 아니, 여기 뭐 또 달바 주주도 계실 텐데, 또 달바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물어봤다는 거죠. 저도 달바를 한번 사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서. 왜냐면 시장 일각에서 달바랑 APR을 되게 많이 비교했었거든요. 여러 하우스들에서, 여의도에서. 그래서 그 정도인가 싶어서 저도 많이 알아보긴 했었죠. 그러다 결국 매매는 안 했죠. 뭐 그냥. 테라뷰도 자리 잘 잡고 있네. 이런 거는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물량 소화를 하나 보죠, 지금? 사모펀드 기타 금융. 자리 괜찮은데. 하나 마이크론이 많이 빠지나요? 혹시?
아, 200원 빠져서요? 그냥 들고 가세요, 이런 거. 200원, 예, 250원 빠졌네요. 의미 없어요, 별로. 그냥 박스 하단이고요. 횡보고. 이런 거는 올라오면은 그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때 고민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직 알아서 올라오겠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하세요. 오늘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도 지금 음전한 반도체 많아요, 생각보다. 거의 두산 테스나는 그래도 힘을 한번 더 내네. 근데 음전한 바이오 되게 많다고요. 자기 차례에 다 올라올 겁니다. 그 무거운 심택 아저씨도 올라오던데.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심택 아저씨도 이제 슬슬 기지개를 키는 것 같던데. 다 알아서 올라오겠죠. 아, 근데 이게 그 전쟁 나기 전에 지금 이 방송 시청자가 맥스로 2,000명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1,400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청자 수가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원래 이런 거에 고민을 하고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닌데 이게 너무 떨어져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도 그냥 그 뭐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 섹터만 조지는 걸 좋아하시나? 오르든 떨어지든 한 섹터만 그냥 계속 마냥 좋게 얘기하는 걸, 이걸 더 선호하시는 건가? 그 섹터가 빠지면 위로받으려고, 섹터가 오르면 좋아서 그래서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한가 갈 만한 좀, 그렇게 해도 어제 진짜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어제 혹시 방송 보셨어요? 저랑 이 대표랑 그 염승환 아저씨 이렇게 셋이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와, 염승환 아저씨는 제가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와, 그 사람 왜 이렇게 조그매요? 예. 얼굴은 또 되게 하얗고 되게 진짜 딱 저의 반토막만 하던데요. 아니, 키도 작고 몸무게도 엄청 말라 보이던데요. 엄청 조그매요. 나 깜짝 놀랐어요. 딱 진짜 제 반토막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제 어제 처음 봤는데, 실물은 처음 봤고,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술 한잔을 했겠죠. 월요일은, 이게 아무 일정이 없어도 만나가지고 따로 술 한잔씩 하는 사이인데, 월요일은 같이 방송을 하니, 이거는 아예 그날 저녁은 술 마시라고 방송국에서 만들어준 방송이다. 우리끼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만들어줬잖아요. 너네 따로 시간 내서 만나지 말고 같이 방송하고 같이 그냥 놀아라. 월요일마다 이제 맨날 먹는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시청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 원래 안 하지만 요즘 좀 고민이 된다. 시청자 수도 줄고 뭔가 왜 그러지? 내가 종목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뭐 어렵냐? 그냥 주구장창 반도체 밀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씨. 야, 그냥 계속 반도체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엄마. 이러면서. 그거는 이미 형이 하고 있잖아. 똑같은 걸 내가 할 순 없고. 웃겨주든가. 나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무튼 웃겨주든가, 하나만 뚝심 있게 밀으래요. 모르겠다.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주식 얘기할게요. 하이닉스요? 하이닉스. 예전에 막 차트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랬나?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차트나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약간 좀 뭐 톤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좀 별로 안 하게 됐는데, 그리고 막 종목 얘기, 그것도 조금, 컴플라이언스상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면 별 영향이 없겠죠.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딱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겠죠, 당연히. 좀 볼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이고. 하이닉스. 이거 뭐 ADR 뭐 상장 얘기 아침에 있었죠. 저번에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이닉스가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너무 명확한데? 뭐가 명확하냐면, 이거 ADR 맞나요? 스페디. 이거 처음 나온 얘기인가요?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엄청난 트리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이거 보지는 않고요. 그럼 하이닉스가 1099000원을 찍었는데, 이건 KRS 기준. 여기가 고점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3번. 이제 여기가 고점이 아니면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오른다는 얘긴데,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 문제 아닌가요, 그냥?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 다른 돈으로 다른 종목 매매하시고, 얘는 그냥 들고 가세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덥석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네. 너무 뻔한데 이거. 제가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이걸 몇 번 제가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무슨 오버슈팅이냐면 기술적인 오버슈팅인 거지 어떤 밸류적인 오버슈팅은 아니에요. 얘는 지금도 전 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때 땡기게 좀 오바스러웠다. 이건 삼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때 급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온 거다. 전쟁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어요. 거의 이 오버슈팅이 나온 지.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저는 최소한 두세 달은 이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하이닉스로 치면 고점 나왔고 저점 나왔어요. 뭐의 고점 저점? 박스의 고점과 저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고점이 좀 더 낮아지고 저점이 좀 더 올라가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들고 있는 사람이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내비 두셔도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막 당장 지금 막 사야 된다, 막 이런 메리트까지 제가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 앞서 저는 코스닥이 먼저 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자리를 이미 잡아놓은 코스닥이 먼저 가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수렴하면서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도 어느 레벨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코스피가 가고, 뭐 이런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고, 때마침 코스닥 쪽으로 정책도 집중이 되고 있고, 수급도 지금은 ETF 수급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책 자금이라든지 연기금 수급 같은 얘기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제대로 수익 날 거 미리 추천하면 시청률이 오른다고요? 저 되게 많이 했어요, 이미.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저 오름테라 최근에만 얘기하던 주식이 아닌데요. 이거, 제 첫 추천주가 오름테라퓨틱스 26,000원이었어요. 이때요. 이게 제 첫 추천주였다고요. 제 첫 추천주가, 유튜브 첫 추천주는 오름테라퓨틱이었고, 그때 2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딱 10만원 올랐어요. 제가 몇 번이나 아예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계속 얘기했던 거 에이프릴바이오. 제가 최근에 마지막에 찍어준 주식 DSC 인베. 여기서요. 전 이런 데서만 얘기해요. 이거 뭐, 급등했다고 뭐 시청률이 오르나요? 시청률이 안 오르던데요. 줄던데? 시청률이 줄던데?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날라간 거. 요즘 보니까 약간 요런 거 있더라고요. 요런 거 혹시 보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JI테크? 이거 예전에 제가 역시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JI테크. 반도체인데, 이런 거 요새 가더라고요.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JI테크? 요즘 JS텍인가? J스텍. 이것도 요즘 잘 가잖아요. J스텍, JI테크. 이런 건 잘 모르셨죠? 반도체 스몰캡인데, 그냥, 재무제표나 실적표를 보면 되게 싸요. 근데 그냥 관심을 못 받고 있던 스몰캡,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갔어요. 이거 쌌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시총이 1,800억이야. 이렇게 올랐는데 시총이 1,800개밖에 안 돼요. 아니, 웨이비스 이런 거요. 이거 누가 얘기를 하냐고요. 이런 자리에서 누가 얘기를 하냐고. 저 이날 얘기하는 종목인데요. 웨이비스. 그냥 얘기만 툭 한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도 드렸잖아요. 지라발륨 관련돼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방산주 중에 하나라고. 날라갔어요, 웨이비스. 코스엑시스 무조건 갈 거라고 했죠. 무조건 갔잖아요, 결국. 무조건 갈 만한 주식이었어요, 애초에. 다 스몰캡이지만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물론 빠진 것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라가기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적당히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JLK요? JLK도 제가 1월 첫 거래일날 저희 매매한 종목이에요. 이날 요즘 막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JLK. 여긴가 팔았어요. 요 원저리에서 다 팔았는데. 아유, 너무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 제 매력이 나 오늘 머리 자르려고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미용실 갔다 오겠습니다. 장 끝나고 미용실 갔다가 방송국 갔다가 이렇게 하지. 그리고 마운자루도 맞고. 이제 알겠어, 왜 시청률이 떨어지는지. 못생겨서입니다. 못생겨서. 재미가 없어서. 네. 개그맨처럼 재밌게 하지 못해서. 주식 쪽은 아닌 것 같아. 눈썹 밀면 10,000명 찍어요. 재미는 못생겨야 더 있는 거다. 제 경쟁자는 다른 대표분들 아니고 맨날 같이 술 먹는 아저씨가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친하면서 경쟁자인 거죠. 친하면서 경쟁자인 겁니다. 자, 딴 종목들 좀 볼게요. 상하 프론텍 그런 것도 좋죠. 그거 얼마야 지금?
근데 제가 이거는 다 좋은데 이게 매매하기에 거래량이 충분치가 못해서 제가 좀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 좋아요. 상하프론테크. 그러니까 이게 소재 기업이잖아요. 뭐 차트도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차트 설명이나 한번 해보자. 이게 뭐가 이제 좋은 거냐면요. 뭐가 좋은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점상이 왜 튀어나왔냐? 이 점상은 이제 이슈를 찾아보면 저궤도 위성으로 점상이 나왔어요. 저궤도 위성으로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대 이미. 얘는 소재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하프론테크 하면 대부분 수소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수소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어요. 얘는 소재 기업이고 실제 매출은 ESS 쪽에서도 나오고 반도체 쪽에서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서 나온다고요. 이 소재라는 건 여러 분야에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우주항공에도 쓰인다네. 저궤도 위성. 그래서 점상을 붙인 거거든요. 우주항공은 올해 계속 봐야 되는 섹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급락이 나온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전쟁. 그럼 전쟁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루 그 어떤 기준선 이하로 밀린 거 빼고는 어때요? 계속 기준선 이상에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되게 흐름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흐름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는 볼린저가 벌어지고 줄어들고 벌어지고 줄어들고, 즉 이때부터는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거든요. 볼린저는 이미 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죠, 수렴은. 이러다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아씨, 그림이 너무 좀 기하학적인가? 주가가 이렇게 벌어질 때 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지킬 자리 잘 지켜주는 게 좋은 건데 흐름이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거래가 작아서 제가 좀 구경만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관종에는 항상 넣어놓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흐름 한번 지켜보시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가 저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제가 아까 작은 반도체를 얘기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가, 이거는 꽤 오래된 현상인데, 꽤 오래된 현상인데, 너무 이게 주식은 라지캡이 있고 미들캡이 있고 스몰캡이 있잖아요. 너무 이 라지캡에 집중되는 현상이 꽤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라지캡에만 집중이 됐다고요. 뭐 사실 막말로 그 코스피가 5천을 넘어가고 한 것도 사실 전자닉스 현대차잖아요. 전자닉스 현대차 이런 것처럼 라지캡에, 근데 이게 비단 이번 상승 파동에서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라지캡에 좀 집중되는 현상. 원전하면 두해빌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선하면 하나오션, 뭐 누구나 뻔히 아는, 뭐 방산하면 뭐 LIG 넥스원,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라지캡들만 움직이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막 이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 수급 자체가요, 라지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 미들캡, 그 다음 스몰캡. 이게 뭐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꽤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들캡, 혹은 스몰캡에서, 특히 스몰캡은 많겠죠. 스몰캡에서, 그래도 너무 싼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을 거예요, 지금. 뭘 어떻게 더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예, 미들캡 혹은 스몰캡에서 너무 싼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예. 이 얘기를 아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뭐 JI테크니, 뭐 J스택, 이 종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 다 시총 1000억대거든요. 얘네가 이번에 올라와서 이제 이것저것 내용을 보면 뭐 나쁘지 않은 데가 되거든요. 그럼 저 밑에 있을 때는 좋죠. 근데 좋은데 시장이 관심을 안 준 거지.
좋은데 시장에 관심을 안 준 거라고요. 수급이 없으면 못 가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최근에 있을까요? 최근에 왜 스몰캡에도 관심이 조금씩 붙고 있을까요, 이미? 거기에는 저는 액티브 ETF 영향도 한몫한다고 봐요. 액티브 ETF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싼 미들이나 스몰캡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아까 얘기를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신고가를 가면요. 고가를 가면서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당연히 바이오의 역할론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들캡과 스몰캡에서 원래 쌌는데 시장이 잘 프라이싱 안 해주던 기업들이 급등 나올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시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확률이 전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 중에 하나로 최근에 코스닥시스도 마찬가지. 코스닥시스도 최근에 급등한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그런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거죠. 저런 것들은 찾아보면 되게 많을걸요. 근데 찾아보면 되게 많고,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종목이지만 문성주님, 그 인간적 의로는 는자 좀 빼시죠. 네. 전 우리나라 말은 이제 조사 때문에 는이 뭡니까, 는. 자, 뭔 얘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QRT도 언젠가 얘기한 종목 아닌가요? 이런 것도 사실은 시장이 제 가치를 아직은 못 알아주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QRT 같은 것도. 근데 좀 얘도 거래가 너무 적기는 해요. 얘도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기본 가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슈팅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슈팅이 못 나와서 그런 거지. 근데 얘도 전쟁 때문에 한번 미끄러진 거죠. 이런 거 적당히 눌리면 사놓으면 알아서 수익 나요. 그러니까 스몰캡에는 아무튼 이런 류의 종목이 되게 많다, 생각보다. 그거를 잘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아, QRT 있어요? QRT 괜찮아요. 주식은요, 올라가야 거래가 붙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않나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매매하려다가 말았어. 이 종목은 거래량이,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사실은 혼자 매매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특히나 2월달 막 이럴 때는 제가 이제 회원들 매매할 때 뭐 사자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저번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2%인가 제가 사자고 했는데, 제가 사자고 문자를 특정 가격대 1%에서 3% 사이에 사자고 보냈더만, 이게 문자 보내자마자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10분 동안 계속 올라가서 상승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지금 물론 그렇게 무지성으로 사시던 분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배드가이님이 제대로 알긴 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니까요. 지금 종목 주는 것보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다 저런 것들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 다 파생되는 건데, 저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뉴스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정립해서 내 생각으로 가져가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종목들이 나오고 섹터가 나오고 하는 건데, 예. 저런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차트도 자기가 보는 그냥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좋죠. 뭐 차트 볼 줄 안다고 다 수익 나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잠깐만, IT 좀 잠깐 볼까요? 이렇구나, IT는. AD테크가 계속 올라오고, 두산대수나 20%. 아, 심텍. 저희는 심텍이 이제 드디어 수익 전환이 됐네요. 네, 드디어. 심텍. 얘도 쉴 만큼 쉰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그 베라루비 내는 소캠이 들어가잖아요. 소캠 관련돼서의 최대 수혜주는 유가 아침부터 오른다. 예, 올라요. 지금 96불? 4월물은 96불 정도 되고, 아침부터 올라요. 예. 어제 산 거요? 그냥 되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 하나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나는 아침부터, 와, 씨, 가나보다 했더만 다 내려왔네. 짜증나게. 여튼, 심텍이 앞으로 이제 향후에 기판주에서 좀 잘 봐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심텍이. 이제 베라루빈 소캠 얘기 나오면 가장 주목도가 올라갈 주식이긴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장단이 딱 되게, 이게 기판주는 보면요. 기판주잖아요. 되게 장단이 명확한 게, 크게 보려면 심텍이 맞고요. 왜냐면 얘는 소캠 때문에, 소캠 모멘텀이 제일 커요, 얘가, 심텍이. 근데 얘는 단점이 있는 게, 금값에 대한, 이게 해지가 될 것이냐, 과연 가격 전가가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이냐. 작년엔 그걸 못 보여줬잖아요. 이게 단점. 그럼 여기에 제일 장점이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 회사는 또 TLB예요. 근데 TLB는 또 단점이 뭐냐면, 얘는 서버가 주력이야. 소캠이 달린다는 건 얘는 온디바이스가 주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제일 말도 안 되게 비싼 회사는 심텍이에요. 이거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지만 중장기 성장성이 제일 기대가 되고, TLB가 제일 싸요. TLB가 밸류에이션은 제일 싸고 저렴합니다. 심지어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근데 대신 얘는 서버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 이제 장단이 있고, 그 중간 지대에서 위치하는 게 이제 코리아 서킷하고 대덕전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덕전자도 많이들 좋게 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어제 그 반도체 아저씨한테 했어요. 나름의 내 생각을 막 피력을 했지.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뭘 했는지 알아요? 아, 그냥 다 사! 이러던데. 아, 그냥 다 사. 다 좋아질 거야. 다 사. 뭐야, 그게. 다 사래요. 다 사랍니다, 그냥.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어디에 그러니까 참고로 심텍은 제가 사실은 물려서 조금 머리가 아팠던 주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정말 다행히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추매를 한 주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제 급등을 하길래 좀 놀랐는데, 왜냐면 저는 베라루빈 생각하고 추매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느낌이 세서 이날 이제 막판에 산 건데, 사야 될 것 같아서 산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 어쨌든 움직인 게 제가 볼 땐 GTC 때문에 움직인 건데, 그럼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시장이 소캠이나 이런 그 GDDR7인가요? 예,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니, TLB는 서버 쪽으로 매출이 찍히는 회사죠. 기판. TLB 올해 증설돼요, 2분기에. TLB도 올해 실적도 좋을 거고, 이미 작년 실적 기준으로는 제일 싼 주식 중에 하나예요, 기판에서는. 다 이제 다른 매력이 있죠. 대덕전자는 계속 우상향하는 약간 대장주로서의 흐름이 있고, TLB는 쉴 만큼 쉬었어요. 쉴 만큼 쉬었고, 이제 기준선 위에서 올라와서 이제 막 자리 잡은 요런 회사고, 심텍은 참 지겨웠지만, 이번 GTC를 계기로 베라루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소캠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되면, 제일 시장 관심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판주. 오래 쉬었죠, 저것도. 그렇게 분류해서 보면 되죠. 아, 문자반은 왜 추매가 없냐고요? 추매는 저는 안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추매를 어떻게 하냐면, 문자반은 추매 개념 없고요. 추매는 저는 애초에 처음에 매수할 때 이 주식은 추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추매를 합니다. 예. 1차 매수라고 해요.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는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저도 추매 안 하는 주식들은 1차 매수해서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을 추매하진 않고 몇 개 있어요. 제가 추매를 했던 주식들이 보면, 추매를 하려고 고려했었던 주식들까지 고려하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랬고,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 마이크론, 심텍, 토모큐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오늘 좀 못내 아쉬운데, 얘네가 힘을 너무 못 쓴다. 얘네가 힘을 못 내니까 지수가 못 치고 가네. 소재 셉니다, 소재. 예. 29분이네 벌써. 자, 오늘 금리 인상하는데 디램 가격 올라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금리를 인상하는데 디램 가격 올라간다? 반도체 해야죠, 먹으면. 아비코전자를 소캠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비코전자는 옛날에 파워인덕터 관련돼서 DDR5 관련주였는데 원래. 근데 아비코전자도 거래가 너무 적어요. 이거 거래가 너무 적어요. 저는 이거 매매 못하겠더라고요. 굳이 기판할 거면 다른 기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11시 반 다 돼 가는데요. 저는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도록 하고요. 제 개인 유튜브로 이동해서 이야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벤트가 사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내일 이후 이야기 드리고, 잠시 후 있을 제 개인 유튜브에서 조금 내용 설명드리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유튜브로 이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